우리는 어쩌다 이런 시대에 살게 된 걸까? 이전수 라파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 넷플릭스에서 감상할 수 있는 영화 돈 룩업은 공개 11일 만에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재생된 영화 3위에 오를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반응을 이끌었다. 어떤 사람은 이 영화를 과학영화라고 소개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 영화는 과학영화가 아니라 현실을 철저하게 풍자하는 블랙 코미디 영화다. 영화에 삐에로 캐릭터가 등장한다고 해서 그 영화가 언제나 웃음을 자아내는 영화가 아니듯이 과학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고 해서 반드시 과학영화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영화의 줄거리를 요약하면 미국 미시건 주립대학에서 천문학을 전공하는 학생과 지도교수는 새로운 혜성을 발견한다. 처음에는 자신들의 이름을 혜성에 붙여 국제 천문학계에 보고하고 연구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기뻐한다. 그러나 혜성의 궤도를 계산하던 도중에 그들은 혜성이 지구와 충돌할 것임을 알아낸다. 혜성이 지구와 충돌하면 과거 지질시대에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하여 공룡이 멸종했던 것처럼 현재 지구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들이 멸종하게 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었다. 이들은 이 위험을 알리기 위해 미국 백악관으로 대통령을 직접 찾아간다. 그러나 대통령과 정부 강요들은 재신임 선거를 앞두고 제기된 대법관 후보자의 성추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대책을 세우기에 바빴다. 백악관의 관료들은 혜성이 충돌하여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는 과학자들에게 당신들이 하버드나 프린스턴 출신이 아닌데 어떻게 당신들 말을 믿겠어요? 라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내놓는다. 언론도 비슷하게 시청자 여러분, 이것 보세요. 미시건 촌동네 출신의 듣보잡 과학자들이 당장 내일 세상이 망한다고 합니다. 어디 얘기를 드러나 볼까요? 깔깔. 이런 태도로 방송을 제작하여 보도한다. 대중들도 마찬가지로 진지한 과학자들을 조롱하고 혜성이 지구로 다가온다는 말은 거짓말이니 Don't look up. 하늘을 쳐다보지 말라는 운동을 전개한다. 안타깝게도 미시건 촌동네 출신 과학자들의 말은 기가 막히게 맞았고 세계는 예측된 날 정확하고 깔끔하게 멸망해버리면서 영화가 끝이 난다. 과거에 개봉한 비슷한 소재의 영화처럼 영웅적인 주인공 남성이 세계를 구하기 위해 마지막 영상교신으로 지구의 가족들과 눈물의 이별식 이후 핵무기를 끌어안고 지구로 다가오는 소행성에 불나방처럼 뛰어들어 소행성을 폭파하고 지구를 구하는 그런 해피한 결말은 아니다. 감독 겸 주연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 영화를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기후변화를 혜성 충돌에 은유적으로 빗대어 기후변화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야 맞이하게 될 심각한 파국을 경고하고자 제작하였다고 밝혔다. 영화 속 창작된 세계가 아닌 현실 세계 속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세계 기상기구 WMO와 UN 환경계획 UNEP는 1988년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기구로 설립했다. 1988년에 이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기구가 만들어졌다는 점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 당시에도 과학자들은 기상관측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기후변화가 자연스럽지 않다는 점을 알아차린 것이다. IPCC는 기후변화를 과학적인 방식으로 규명하고자 주기적으로 평가 보고서를 제작하고 있다. 작년 2021년 6차 보고서 중 실무그룹 보고서가 먼저 발간되었고 올해 2022년에는 종합 보고서가 발간될 예정이다. 제1차 종합 보고서부터 제6차 실무그룹 보고서까지 IPCC의 모든 보고서를 통틀어서 IPCC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축적된 기상관측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재의 기후변화는 인간 활동에 의하여 발생한 명백한 결과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과학적이란 말은 실증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원리를 추론하여 어떤 현상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일련의 과정을 거칠 때 사용할 수 있는 말이다. 그간 발간된 IPCC의 보고서들은 이런 과학적 추론을 거쳐서 급격한 기후변화는 인간 활동의 결과라는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혀냈다. 과학자가 사용하는 방정식과 수치 계산, 논리적 추론 과정을 마치 학술 논문처럼 서술하지 않고도 IPCC 보고서의 결론을 아주 간단하고 분명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기후변화는 인간 활동의 결과로 급격하게 발생하였으며 이 변화는 곧 우리를 파국으로 이끌어갈 것이라 표현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현재의 기후변화가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기후변화는 빙하기와 간빙기가 교차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구의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애써 그 의미를 격화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과연 자신들의 주장이 IPCC 보고서를 통해 과학적으로 증명된 기후변화와 그 원인에 대한 온전한 반박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다. 그걸 반박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안타깝게도 자신의 신념에 따른 믿음의 표현이다. 차라리 그들이 IPCC 보고서가 제공하는 기후변화의 증거에 대한 실증적인 반대 증거를 제시하면 좋으련만 충분히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반대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한다. 기껏해야 기후변화는 허구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소수 과학자의 말을 적극적으로 인용하여 권위에 의한 호소를 할 뿐이다. 어떤 이론이 다수 과학자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를 이해한다면 왜 과학자 사회에서 소수 과학자의 기후변화는 허구라는 주장을 수용하지 않는지 알 수 있다. 소수 과학자의 주장은 다수에 의해서 관찰되고 증명된 일반적인 원리에 의하여 기각되기 때문이다. 과학 이론은 민주주의 정치제도처럼 다수결에 따라서 과학자들의 투표로 수용되거나 거부되는 것이 아니다. 소수에 의하여 지지받더라도 그 근거가 충분히 합리적이고 과학적 방식으로 도출된 결론이라면 다수 과학자에게 수용될 수 있으며 어떤 현상의 반대 증거로 인용은 된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소수 과학자의 기후변화는 허구라는 주장을 바탕으로 그 주장이 과학적으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생각하며 자신만의 믿음을 열심히 이야기하고 다닌다. 게다가 이들의 주장처럼 기후변화가 빙하기와 간빙기가 서로 교차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가정하더라도 과거 지질시대에는 만년에 섭씨 1도 정도로 지구 평균 기온의 변화가 있어 왔는데 현재는 만년은커녕 그보다 훨씬 짧은 100년 만에 지구의 평균 기온은 섭씨 1도가 넘게 상승했다. 굳이 기후변화의 주기성을 예로 들어 기후변화의 위험성이 과장되었다는 주장의 근거를 삼고 싶다고 하더라도 100년에 평균 기온이 섭씨 1도 이상 상승하는 것은 기후변화의 주기성에 의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므로 우리는 IPCC에 참여하는 과학자들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최소 수십 년에 걸친 기상 관측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밝힌 현재의 기후변화는 결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며 이 급격한 변화 때문에 모두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과학적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과학자들이 이토록 기후변화를 우려하는 것은 기후변화가 가져올 치명적 결과 때문이다. 그리고 이 치명적인 결과들은 전 세계에서 매우 불평등하게 나타난다. 과학자들은 기후변화로 나타나고 있는 이 불평등이 과연 정의로운 것인지 따져 묻고 있는 것이다. 해수면 상승이 기후변화의 대표적인 결과다.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 해안가에 인접한 도시들, 저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바다에 잠겨 사라지게 된다. 태평양과 인도양에 위치한 섬나라들 중 일부는 이미 자신들의 국토가 해수면 상승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사라졌다. 해수면의 상승은 지구 평균 기온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내리기 때문에 나타나는데 빙하가 녹아내리고 해수면이 상승하면 바닷물 염분 농도는 낮아지게 된다. 바닷물의 염분 농도가 낮아지게 되면 해류의 순환이 점차 달라지고 변화된 해류의 순환은 지구 각지에서 이상기후로 나타난다. 해류의 순환은 지구의 에너지를 고루 분배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 순환의 방식이 달라지면 특정 지역에서 폭염, 폭우, 혹한 등이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지금 우리가 동시대적으로 겪고 있는 이상 현상들이다. 이상기후는 육지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 사회에 그리고 동식물의 생태계에 매우 불평등한 방식으로 영향을 준다. 이상기후에 의한 영향은 3세계를 구성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먼저 나타난다. 특히 이상기후는 인간 문명사를 통틀어 우리가 식용을 목적으로 심고 키워온 작물들을 더 이상 충분히 재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는 식량 재난으로 이어진다. 식량 재난 상황 속에서 식량의 분배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 지구적으로 나타날 이 식량 재난은 수경재배, 스마트 농법 같은 낭만적인 미래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 결국 지구상에서 어느 존재도 온전히 살아남지 못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해결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일까? 완전한 해결 방법은 없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앞으로 더욱 겪게 될 상황을 비교적 늦출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이미 과학자들은 재생에너지 생산의 점진적 확대, 화석 연료 사용의 점진적 축소 등의 방법들을 제시했다. 다만 기후변화가 과장되었거나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직접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따라 기후변화에 의무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해 당사자들에 의해서 과학자들이 제시한 방법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외면받아왔다. 과학자들이 제시한 방법이 결코 현실성이 떨어지지는 않는다. 이해 당사자들에게 있어서 현실성은 곧 이윤을 얼마나 남길 수 있는가의 문제지 실제로 그 방법을 실현할 현실적 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아닌 것이다. 과학자들은 앞으로 지구 평균 기온이 섭씨 1.5도 상승하게 되면 앞서 말한 치명적 결과들이 더욱 과속화되어 빠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재 온실가스 배출 수준을 유지할 경우 평균 기온 섭씨 1.5도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한 그 시점은 2030년이다. 앞으로 대략 8년의 시간이 남았지만 영화 돈 루거의 등장인물들처럼 현실에 꽤 많은 사람들은 다가올 암울한 미래를 지나칠 정도로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어쩌다 이런 시대에 살게 된 것일까?